안녕하세요. MC 오세진입니다. 국립등산학교의 등산사고 관련 예방교육, 산에서 나를 구할 물음, 산나물.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렇게 인공암벽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아찔하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내용과 함께 하게 될지 저도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빨리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인공암벽에서의 사고라니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요즘 암벽 등반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이걸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실 오늘의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인공암벽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벽에 관련된 사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벽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자들에 관련된 사고입니다. 그 첫 번째 사고는 홀더라는 걸 우리가 손으로 잡고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돌아가거나 파손되는 경우, 또는 우리가 안전거리를 걸 때 거기에 문제가 발생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시설법 24조에 의해서 인공암벽장은 항상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전관리자가 수시로 체크하기 때문에 인공벽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용자들에 의한 사고들이 상당히 요즘 급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오래된 장비를 사용했거나 점검을 마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듭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듭이 풀리면서 일어나는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가장 많은데요. 확보 기구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안전이란 게 100번 중 99번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 한 번의 실수가 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이런 안전의식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점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들이 있는데 어떤 종류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너무나 빨리 배워보고 싶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네! 여기에 많은 장비들이 있는데요. 예, 여기는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이 헬멧. 헬멧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추락을 하게 되면은 몸이 뒤집히면서 머리가 이 튀어나온 홀드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좀 헬멧을 착용해 주시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벨트인데요. 이 안전벨트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 추락을 했을 때 무게 중심에 의해서 다 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히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착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뒤집힐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 암벽화 같은 경우 보시면은 딱 앞쪽에서 보시면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신발이 있고요. 앞쪽이 새 부리 같이 내려가 있죠. 자, 이거 같이 내려가 있지 않는 신발이 있어요. 경사가 없는 쪽에서 신는 신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앞으로 숙여져 있는 신발은 경사가 심한 쪽에서 주로 선수들이 많이 신죠.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앞쪽이 내려가 있는 신발을 신다 보면 발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반듯하게 된 신발을 선택해서 신다가 다음에 고급자가 됐을 때 이 신발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다 보면 손에 땀이 많이 나거든요. 이러한 초크통을 차고 올라가죠. 그래서 이 안에 탄산 마그네슘 가루라고 하는 이 가루를 여기다가 이제 부어서, 네, 부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퀵드로우 세트가 됩니다. 위에 검정색, 밑에 빨간색이죠. 그래서 항상 이 검정색이 위로 가게끔 해야 돼요. 왜냐? 이 부분이 움직이죠. 밑에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볼트 행어에 거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은 로프를 클립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고정이 됐다라면은 이게 움직이면서 이 개폐구가 걸리면서 추락을 하게 되면 의외로 큰 사고가. 부러지면서 그 하중을 다 견디지 못하겠죠. 이번에는 자, 수동
확보 기구가 돼요. 이 수동 같은 경우는 항상 손으로 잡아야 되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중 잠금 카라비너가 됩니다. 한 번, 두 번 눌러야지만 이게 열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로프를 끼워서 로프까지 같이 통과시킨 다음에 내 벨트에 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열리지를 않아요. 자, 이건 자동 확보 기구가 되겠습니다. 로프를 이렇게 끼고 순간적으로 추락을 하게 되면은 이게 들립니다. 그러면 오른쪽이 좁아지죠. 그러면서 로프를 눌려주게 돼 있어요. 이걸 반대로 끼게 되면은 눌려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줄이 그냥 빠져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로프가 있는데 늘어나는 로프가 있고요. 늘어나지 않는 로프가 있어요. 우리 등반은 항상 이렇게 늘어나는 로프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 네. 자, 헬멧은 착용을 하고 나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턱끈을 꽉 조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성분들이 머리가 긴 여성분들은 항상 고무나 이런 걸로 해서 가지런히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확보기구에 끼거든요. 안전벨트는 앞에 빌레이 루프가 정확하게 위치되어야 되고 여기에 버클 부분이 확 조여져야 돼요. 그리고 손바닥 하나를 넣었을 때 빡빡하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돌았을 때 이 뒤에 힙 스트립이 양쪽으로 균등하게 위치돼야 되고요. 속구통은 대부분 이게 급한 상황에서 움직이다 보면은 양쪽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중앙에 위치시켜서 될 수 있으면 돌아가지 않게끔. 퀵드루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 올라간 개수, 볼트 행어의 개수 플러스 하나인데 흔들리는 부분, 즉 고정되지 않는 부분이 위쪽에 착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암벽화를 꽉 끼게 착용을 하고 이 벨크로를 꽉 조여주면 이제 등반 준비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로프 점검입니다. 반드시 끝을 매듭을 지어서 묶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로프가 짧으면은 이 손에 마지막에 가서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로프에 이물질이 있는지 또는 로프에 손상이 있는지 손의 느낌으로 계속 밀면서 확인을 해주게 되고요. 마지막에 오면은 이 끝 부분을 매듭을 지어서 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등반자가 와서 이 끝줄을 찾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여러 장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렇게 장비를 점검하던 중에 뭔가 문제를 발견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전문가한테 무조건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걸 폐기를 할 것인지 다시 잘라내고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이런 장비 점검을 수시로 교체하고 또 점검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제는 벽 환경 점검 한번 하러 가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벽이 되게 중요하겠죠. 벽 상태를 점검할 때는 홀더가 돌아가는지 또는 파손이 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안전거리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탑 앵커에 걸었을 때 탑 앵커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교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점검. 오늘 머릿속에 확 각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파트너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파트너와는 서로 의사소통이 아주 중요하죠. 올라갈 때 줄이 짧으면은 줄을 늦춰주려고 크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줄이 너무 늦춰져 있으면 단결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락했을 때는 크게 추락이라고 외쳐줘야지만 밑에서 확보를 봐주는 사람이 안전하게 잡아줄 수 있죠. 확보자가 해야 될 일은 등반자를 어디까지나 바닥에서 떨어져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게까지 하는데 무조건 안전하게 내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볼트 행어가 대부분 3m 정도 있다 그랬죠. 그 3m까지는 항상 추락하게 되면은 뒤로 손을 짚지 않게끔 서포트를 해주는 게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볼트를 클립을 하게 되면은 좌우 15도 방향으로 벽에 붙어서 확보를 봐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바로 밑에 있다 보면 등반자가 추락을 하게 되면은 머리 위로 떨어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라가다가 퀵포인트를 놓칠 경우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항상 밑에서 걸게끔 유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올라가다가 위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딪히기 전에 더 늦춰주는 거죠. 그래서 안전을 최대한 우선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확보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정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등반자와 그렇죠. 확보자가 정말 같은 마음으로 등반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겠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파트너를 구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제 파트너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등반을 하게 되면 네. 등반자는 올라가면서 항상 줄 바깥쪽으로 와 있어야 되고요. 추락을 했을 때 줄에 끼면서 뒤집힐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등반자는 볼트 행어라는 그곳에 손가락을 넣으면 안 됩니다. 손가락이 끼게 되면 너무. 그럴 때 떨어지게 되면 다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적절한 높이에서 항상 안전고리에 로프를 클립을 해야 돼요. 초보자가 탑로프 방식에 의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내가 이걸 리드해도 되겠다 확신이 쓸 때 리드를 하시면 됩니다. 톱로프 방식 전 좀 생소하거든요. 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톱로프 방식은 꼭대기에다가 미리 줄을 걸어놓고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만큼 떨어져도 그 자리에 매달리게 돼 있어요. 꼭대기에다 줄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럼 훨씬 초보자에게 공포감이 덜하겠어요. 그렇죠. 앞에 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심리적인 부담이 덜하죠.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등반 준비 완료. 대기, 대기. 크로 체크. 크로스 체크 완료. 출발. 출발. 자, 첫 번째 볼트를 그을 때까지는 항상 밑에서 추락에 대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볼트를 걸면은 좌우 15도 각도로 빠져서 확보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올라갈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등반자는 발이 줄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저렇게 되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두 발이 줄 바깥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줄 내쳐. 줄 늦춰, 줄 당겨. 줄 당겨.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중간에 매달려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줄 당겨 해서 여기서 고정시켜 주면 되죠. 그러면은 위에 등반하는 사람은 두 손을 다 놔도 상관이 없어요. 밑에서 다 잡아주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또 체력이 좀 회복이 되면은 그때 다시 올라가도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출발. 출발. 그러면 다시 줄 늦춰주면 되고요. 자, 올라가다가 힘이 들면은 추락이라고 크게 외쳐주고 추락하시면 됩니다. 추락. 추락! 추락. 추락! 그런데 이렇게 높은 암벽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한 2, 3m 정도 되는 실내 클라이밍장에서도 골절과 같은 사고가 참 많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게 실내에서 저희가 또 지켜야 할 안전 예. 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이 실내 암장 같은 경우는 로프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락하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트가 잘 되어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내가 등반하고 있을 때 볼더링장 같은 경우는 동작 자체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 3m 이내의 반경에는 다른 사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말 장비가 적은 만큼 좀 예. 신경 써야 할 요소들이 적긴 하네요. 볼더링장에서 추락을 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손을 많이 짚게 돼요. 손목. 그랬을 때 항상 매트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본인이 된 몸은 어려운 걸 많이 선택을 해요. 네. 그랬을 때 항상 본인이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컨디션을 체크한 다음에 어려운 걸로 넘어가길 바래요. 근데 진짜 몰입하다 보면은 뭔가 도전하고 싶어지는 마음도 있고 욕심도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 실력이나 내 체력보다 좀 과한 것에 무모하게 예. 도전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과욕은 금물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실내 암장은 높이가 낮은 대신에 많은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락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추락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매트가 되겠죠. 매트가 충격을 흡수시켜 줄 수 있는 매트여야 되겠고요. 그리고 매트와 매트 사이에 발목이 끼지 않도록 벨크로로 이렇게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추락을 하게 되면 2 내지 3m 반경 내에는 사람이 있으면 2차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초심자들은 추락을 했을 때 약간 두려움을 갖게 되기 때문에 몸이 되게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낮은 곳까지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잡고 최대한 마지막까지 내려오시면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추락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살짝
무릎을 오므리면서 떨어지시면 돼요. 주저앉으시면서 살짝 주저앉으시면서 떨어지면은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립등산학교에서 산에서 나를 구할 물음들을 저 스스로에게도 한번 던져봤는데요. 저는 평소에 산을 좋아하면서도 이렇게 사고나 안전에 대한 부분은 깊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반성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나와 가족 그리고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 배운 내용들을 잘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잘 배우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이 내용들 잘 기억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국립등산학교와 함께 즐거운 산행, 안전한 산행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